오늘 시장은 그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약간은 프로그램 장세가 유입되는 그러한 강력한 시장 전환을 좀 예고하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만기일 날에는 제일 중요한 게 업종 지수를 좀 봐야 되는데, 업종 지수를 놓고 보면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급등주예요.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코스피를 한번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어떤 그림이냐 보면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자, 코스피도 지금 놓고 보면은 N자형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죠? 2577까지 일단은 지금 하염없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증시는 이 만기가 끝난 다음에 어떤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은 이게 내려가지 않고 추세 전환에서 많이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큰 시황은 2번 정도 봐드려요. 월말에 한번 보아드리고, 그리고 사실 만기일날 전후에서 주가지수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만기일 날은 매주 2번째 주 목요일 날인데 매달 있는 게 옵션 만기일 날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얘기하는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만기일 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일 날 최고점을 찍고 많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만기일날 이후에 주가가 많이 안 좋았다가 엄청 좋아질 때도 있고, 반대로 주가가 좋아졌다가 많이 폭락 나오거나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 추세로 계속 내려가는 그런 당황스러운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만기일 전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만기일날은 왜 좋게 보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CPI가 솟구치면은 물가지수가 이제 올라가면은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또 은행에서 그 미국에 돈을 빌려 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이자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 정부 이자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뭐 아파트를 심지어 사든 뭘 하든지 간에 이 조달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된다? 환율은 더 뭐 1,500원도 넘어서도 막 쭉쭉쭉 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IMF라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그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나 거래소가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지금 주가 지수가 다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스트레스 테스트 장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소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지금 보면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인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대통령이 있다 없다?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죠. 무정부죠. 그 무정부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선방을 하고 오히려 코스피가 돌파가 나온다는 얘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주식은 항상 사람들의 눈물을 먹고 삽니다. 개인들의 손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잘못되면 또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항상. 그러면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결론적으로 증시는 이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기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들이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오히려 프로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추경에 대한 기대감, 또는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일단 묻어나오면서 증시가 굉장히 지금 사뭇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시황은 증시가 나빠지려면 도대체가 뭐가 나와야 되냐 이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증시가 지금 만약에 신저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게 금융위기가 나와야지 신저가가 나오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금융위기가 나오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금융위기 뉴스만 나오지 않는다면 증시는 뭐 지가 알아서 향후의 흐름은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종목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본다면, 오늘 지금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계들이 바스켓으로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봐보시면 이번 주 내내 시장에 화두가 있는 한화 있죠, 한화가 오늘도 올라가고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선이 좀 이러네요. 좀 얇은 선으로 거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코스닥이 제가 오늘 신선 ST 드렸죠. 이거 있죠. 얘네들이 지금 매수세가 엄청나게 몰리는 거예요. 봐봐. 근데 프로그램 매수라는 게 막 몰리다가 매수가 안 몰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 엔진처럼 이렇게 돼요. 하나
하나엔진 분차트 보겠습니다. 자, 하나엔진 분차트 보면은 제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거예요. 주식이 미친놈들처럼 갑자기 솟구쳐 이렇게 쭉 솟구친 다음에 풍선 빠지듯이 이렇게 빠져버려요. 대박날 모습인데 이렇게 풍선 치듯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쭉 하니 그냥 힘없이 쭉 하니 이렇게 빠져버려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장세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하고, 사실은 우리가 왜냐면 스프레드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떤 그 차이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매수를 하다가 기계가 매수가 안 들어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렇게 빠져. 심지어는 한 10%에서 보합권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형주 쉽다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대형주는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보유를 하시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대형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중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 지금 요거는 코스닥 매매하시는 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또 회원님들 중에서 지금 대형주나 또 이 거래소 안정 주식들 있죠. 이 우량 주식들 매매하시는 분들만 요거는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름이고 한 달이고 이제 주식을 들고 가는 상황에서 시황산업이 나빠요. 그러면 뭐냐면은 앞에처럼 삼성전자를 일단은 좀 줄이든가 해서, 아니면 2차전지를 줄여서 반도체 들어가라. 삼성전자 줄여서 삼성전기를 가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 줄여서 뭐 SK 하이닉스를 앞에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대안 주식들을 찾아서 일단은 이렇게 나눠가는 거예요. 보통의 이 펀드 매니저라고 얘기하는 기관 외국인들은 이렇게 매매하기 때문에 괜히 걔네들한테 세금 수수료를 주고 펀드를 가입하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그런데 개인들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우연치 않게 에코프로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가 뭐 지금 현재 보면은 굉장히 시황이 안 좋다고 그 내내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내 얘기해. 2024년 내내 얘기한 거예요. 안 좋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24년도 1년 내내 빠지고 2025년도까지 빠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전지에 한 2년 물려가지고 주식의 주점만 들어도 일단은 뭐 그냥 머리 흔들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안 당하시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교체를 하는 거예요. 반 정도 자르든 뭐 아니면 30% 자르든 40% 자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황관에 대한 종목군을 일정하게 줄여서 이런 쪽으로 또 저런 쪽으로 내가 좋게 보는 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반도체를 줄여서 반도체를 가라. 또 반도체 이익을 많이 내가지고 지금 사실 로봇이나 AI를 지금 굉장히 많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냐 이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기 민감주를 위주로 일단은 물리더라도 좀 들어가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HD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LS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한화 들어가는 거, 이게 전부 다 경기 민감주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오늘 피해서 그 3일 CNS 뭐 상한가도 풀렸다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제일 일렉트로닉, 그죠? 그 다음 대동,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사실상 뭐냐면 경기 민감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지금 시황에서 HD 만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HD 만도도 결국엔 여러분들 지금 돌파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셔야 될 거는 이런 주식들은 사실상 일단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5% 10% 내려가는데 시간 걸리듯이 5% 10% 올라가는데도 시간 걸려요. 그게 다 일단 뭐 시장 상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급등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잘 못 먹고 팔죠. 뭐 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뭐 한 3주고 뭐 아니면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 또 뭐 앞에서 보면은 뭐 SBS 같은 경우는 미친 거 한 이틀 동안에 상한가 나와서 빨리 팔게 됐지만,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뭐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이 뭐 보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주식을 계속 가져가면서 그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 효과에 의해서 가격들도 계속 올라가면서 수익들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구조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은 뭐 제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보면은 그런 주식들이 많이 보이는데, 마지막에 또 프로그램이 약간 지금 삐딱거리니까 봐봐요. 하다못해 신성 ST는 코스닥 종목인데 얘네들과 이게 여러분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똑같이 움직여요. 봐봐요. 그죠? 얘네들 매도가 나오니까 그 대동도 좀 빠졌네. 자, 대동도 지금 보면 제가 사라는 데에서 한 500원 정도가 지금 빠진 거예요. 다시 사라는 데서. 아까 한 700원까지 한 10% 넘어갔다가 마지막에 매도세가 이렇게 나오니까 얘네들도 지금 보면
삐직삐직거리죠. 자, 롯데케미칼 거기도 안 올라가죠. 자, 현대산업개발 한 15% 20% 안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나서 금호건설, 동신건설은 좀 다른 거죠. 그 이재명 관련주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 어떤 재료에 의해서 막 뭐 미친놈들처럼 움직이니까 참 좋은 이거 다 내려왔어요. 봐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네드캡은 상한가네요. 얘네는 상한가 나왔으니까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동기화 한 20%, 이거 좀 불안하게 이러죠, 여러분들. 그럼 뭘 의미할 수가 있냐면 개별 테마로 움직이는 주식은 요즘에 시세가 연속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추세 상승형 장세에서는 꼬리를 달고 다음날 또 날아가요. 그래서 너무 매수 단가를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매수 단가를 못 맞추는 날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 무조건 종가의 반을 줄이거나 종가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할 때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가격 이상으로 끝났을 때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3일 CNS는 상한가를 찍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되겠지만 신서 ST를 한번 요리를 한다면 막 사는 거예요. 아까 사고요. 지금 보시면은 20선 위에서 이렇게 삐딱삐딱하니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36,600원 이상에서 끝나면 한 번 더 사. 근데 거기 밑에서 끝나. 그럼 비중 한 30% 줄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뭐냐면 바로 이 주식에 대한 비중 관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중 관리가요, 정말 중요해요. 많이 중요합니다. 특히나가 제가 어저께 오늘 가르쳐드렸던 이 옵션 거래 같은 거 할 때는요, 특히나가 그 비중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큼 버틸 것이냐, 그리고 내가 얼마를 깨면은 이거 다 던질 것이냐, 내가 얼마를 올라가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 이상은 일단 수익으로 좀 챙길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전략 구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감은 뭐냐면 지금 뭐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도 사실상 일단은 10% 이상 올라간 주식이 상당히 적어요. 저 봐봐요. 상한가 빼고 급등 나온 거 빼고 여러분들이 지금 할만한 주식, 이렇게 좀 요거는 이제 특수한 주식들이고, 지금 전진도 보면 다 빠져서 상한가 막 가는 분위기 나왔다 다 빠졌고요. 지금 딱 여기까지예요. 자, 봐봐요. 여기까지는 일단 10% 이상 올라간 주식이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어떤 흐름이냐면 전강 후약이에요. 그러니까 전강 후약이라는 거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죠? 전강 후약이에요.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는 주식이 강했다가 그죠? 그 다음 후는 뭐예요? 오후에는 주식이 약해지는 주식이에요. 나타나잖아요, 종목별로. 이런 걸 이제 프로그램 장세 때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탱이 가요. 그리고 한 달 내내 물려요. 주식을 내가 오늘 사가지고 한 달 동안 번전이 안 오고 한 달 내내 그냥 픽살이 나가지고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날을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장세의 날이다, 또는 변곡점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변곡. 그러면 지금은 오늘 시장은 약간 변곡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면 다행스럽게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에 새로운 업종은 없어요.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으니 지금 현재 듣고 계신 분은 마지막 글에다가 하트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하나엔진 6% 수익 났다, 하트 한번 눌러주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판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오늘 좀 찌글거리고 있는 로봇이나 AI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일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내가 이거를 오늘 팔아서 다른 시황의 주식을 사야 되나? 이런 어떤 좀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실력으로. 그러면 그럴 때는요, 오늘 코스닥에 날아간 주식을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코스닥은 개별주 몇 개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아닌 애들이 오늘 부러울 정도로, 남부러울 정도로 뭐 엄청나게 급등 나온 애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는 분명히 AI 회사를 좀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인수합병권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거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다음 네드캡토는 지금 좀 중국 재료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개별주로 날아간 거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역시 개별이고요. 이거 뭐 업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빼놓고 놓고 본다면은 코스닥 여러분들 오늘 이재명 관련주, 나머지 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가장 큰 하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 주식이 제일 센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분하니 보유하고 그냥 조용히 있어 보시는 게 제일 지금은 잘하고 있는 매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하트.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결국 오늘 하나엔진이 또 지금 이렇게 하나비전이 오늘은 또 하나비전이 여러분들 보면 여기서 갑자기 이름이 비전이라 그런가 여기서 매수 수급 들어오더니 이렇게 됐어요. 하나비전이. 그러면 자 중요한 거는 하나비전도 지금 요 자리에서 갑자기 솟구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오늘 하나비전도 그렇고 오늘 엔진은 오늘 파신 분들은 25,000원대 올라가면서 파신 분들은 직장인들은 무조건 하나 엔진은 2,000원, 24,400원에서 되려 오늘 추가 매수를 전해오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하나는 무조건 하나 가져가셔야 됩니다. 물려도. 그래서 하나 엔진은 전해오는 2,400원 무조건 일단은 추가 매수를 진행하세요. 일단은 얘네들은 뭐 그냥 널뛰기네 널뛰기야. 단 자산이 좀 적으신 분들은 그대로 일단 있으시면 되고요. 좀 여유 자산 자체가 있어서 좀 뭐 이거 좀 다시 반복 매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하나 엔진 추가적으로 일단은 더 사서 메인으로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얘네들은 무식하네요. 그냥 갔다 하면은 22% 가는데 여기도 오늘 지금 보면은 그래요. 마이너스 0.3에서 2 날아갔는데 굉장히 과하게 올라가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제우스가 지금 한 10% 정도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갑자기 매수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튼 노보주는 뭐 3익 THK 보면 느끼시겠지만 오늘 윗꼬리 길게 달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보주가 최고의 노보주예요. 제가 일단 좋게 선별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노보주들은 지금 방에서 충분히 좋은 주식들 들고 있구나 그런 어떤 관점으로. 그리고 제가 전부 테마 전문인데 테마가 상한가 가고 막 급등이 나와. 근데 여러분들에게 깔려있는 주식이 상한가 나오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서 나오면 무슨 개별 뉴스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게 업종의 대표주로다가 나오는 경우는 크게 드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이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만기일날 김 대표는 정말 힘들어해요. 그런데 오늘 다행스럽게 그래도 시장이 곧잘 반등이 좀 나와서 물론 아직도 좀 더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시장이 폭락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니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일단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